모습은 당신과 있는 말고 걸어가요. 무상도로 제가 한번. 네, 한번 해보시죠. 무상로. 아, 오늘 새벽에 기구를 해가지고. 멍하네, 멍하기는. 일단 좀 우리 조에서 좀 설명했던 것 중에, 물상의 견지에서, 이거, 바뀌었네, 이게 이제. 한 몇 가지 이제 그 논리를 보는 첫 번째 이제 물상론하고, 그 다음 궁성론, 그 다음 오행론, 여기 이제 신설론. 이걸 좀 믹싱을 해가지고 같이 좀 크로체크해서 보는데, 첫째 이제 사주 명리를 볼 때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도사반일을 드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주를 볼 때 어떤 프로세스가 딱 있다는 얘기지. 프로세스가. 자, 첫 번째 사주를 딱 보면, 첫 번째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공망이 뭐냐. 첫 번째 공망, 이 공망 뭐죠? 오미죠, 그죠? 오미. 그다음 철을 기인이 뭐냐. 이게 이제 실제로 사주 볼 때 가장 많이 쓰는 어떤 그 철을 기인이 사하고 삽니까? 사. 사묘죠. 묘죠. 그 다음에 이제 격으로 투관된 게 뭐냐. 어떤 것을 모양새 있게 잘 쓰느냐. 이게 뭘 잘 씁니까, 이게? 무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저기 있더라고요. 그 문창귀인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상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과연 요거를 찾아놓고, 요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겠구나. 일단은 이렇게 보고, 물상적인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진월이라. 진월을 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변화무상하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의 굉장히 변화가 무상하는 그런 어떤 명조를 가지는데, 특히나 연월 일시 중에 월에 가졌다는 얘기는 그 중심의 핵심이 되는 변화의 무상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무엇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변화무상한 투잡 내지 스리잡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 계절의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 무상을 한번 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이제 온 사방이 푸릇푸릇할 그 즈음에 있는 큰 산이라. 병진의 관대니까 산이 제법 꽤 크겠죠. 큰 산에 뿌리가 있는 나무가, 큰 나무가 이래 있어. 근데 헤드라이트를 어디서 비춰? 하늘에서 비추면 좋은데 헤드라이트를 어디서 비춰? 땅에서 비춰줘. 그럼 이게 어때? 영향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큰 산에 나무가 이 싹을 트고, 봄이니까 싹을 트고 푸릇푸릇하게 쫙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하늘에 떠가지고 이걸 비춰줬으면은 다음 단계인 꽃을 피워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데, 밑에서 헤드라이트를 비춰주니까 좀 아쉽겠죠. 좀 이렇게. 그리고 자, 다시 또 무상을 봅니다. 비가 내리고, 요거는 또 뭐냐면 계절의 논리상 요 얼음으로 볼 수 있는 거라. 경금의 큰 얼음이 아니라, 신금이니까 뭡니까? 고드름 정도 되겠지. 고드름이 쌓여진 곳에서 물을 만들어줘가지고, 이것을 더 키워가는 그런 물상인 거라. 자,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죠? 여기 아주 극단적으로 갈라지죠? 큰 산에 나무가 쫙 있어가지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얼음이 물을 대줘가지고, 이런 찰나야. 그러면, 이게 크게 필요는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얘라.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도 문제가 아니고, 자식도 문제가 아니고, 직장도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얘라. 여기에 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적셔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큰 걸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 본인 문제인 거야. 본인이 본인을 깨닫고 본인을 견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보냐면, 지지에서 관계성을 봐. 지지 관계성. 자, 천간은 하늘에 떠있는 정신이요, 사상이요, 양이라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지란 말이에요. 이 지지의 관계성, 즉, 요런 인자들,
12지지가 계절을 돌면서 돌아가는데 내한테 부여된 에너지는 요걸 가져간다고. 요 4개의 에너지를 써먹으라라고 돼 있잖아. 이 세상 사람이 있어. 이것이 금명화실도 되고, 이것이 나이대로도 15, 30, 45이 되는데, 요런 삶. 그 다음에, 한 해에 그걸 보더라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요렇게 사건성이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진행이 되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결말을 본다. 여기 왜냐면, 년이라고 하는 것에서 요놈이 태어나고, 요놈이 태어난 곳에서 요놈이 태어나고, 요놈이 태어난 곳에서 요렇게 매듭을 지으니까, 모든 사건성의 에너지는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에너지는 주먹을 이래 뻗다가도 요렇게 뻗을 수도 있는 거고, 이래 뻗다가도 이렇게 뻗을 수도 있는 거고, 즉, 흘러가는 흐름의 에너지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저의 관계성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묘가 하나, 헛자로 하나 딱 들어가 있네. 묘가. 자, 여기서 2개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보는 게 뭐냐면은, 잘 맞는 인자들을 위주로 이제 격각이라 하죠. 자, 인호술, 화운동을 하는 에너지와 신자진 수운동을 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튕기죠. 그러면 얘가 15세를 전후로 해서 한 18세를 전후로 해가지고 얘는 분명히 굉장히 강한 튕기는 인자, 관과 식. 자, 빼어난, 연주에 있으니까 빼어난 재능과 자질과 이것을 가지고 관과 튕김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튕겼을 것이다. 튕겨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이 관이 이제 굉장히, 격으로 투한돼가지고 괜찮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멀리 튕겨나가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진사가 돼, 진사. 진사가 뭐냐면 천라죠. 천라지망이 묶여버려. 묶이네? 묶이는데 뭐하고 묶습니까? 재하고 관하고 묶이는 거야, 재하고 관하고. 자, 재하고 관하고 묶이는 작용은 어떤 직장에서 혹은 자기 활동성상에서 나타나. 이 에너지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세팅이 돼가지고 딱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 학업을 하든 혹은 운동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진사가 천라지망을 일으키는 그러한 직업류라든지 행동사항이 발생해. 즉 말하자면 잘 나가다가 진사라고 하는 것이 이 수를 거둬버리고 수를 그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과 관에서 잘 나간 듯 하면 묶어버리네, 짜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사건성이 항상 대동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사유금이죠. 사하고 유, 요 축도 여기 하나 이제 헛자로 들어있는데 나중에 이게 또 사건성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하고 유하고 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는 뭘 봐? 천라지망을 일으키면서 사는 사유금을 해. 자, 요게 이제 나중에 궁성론적으로 보면 이게 제지만 이게 남편 자리인 거야. 남편 자리가 항상 뭐하게? 유하고 합을 하는 거야. 그 바깥을 바라본 거야, 남자가. 그래서 사유금의 형태, 즉 재와 이성, 즉 재물과 여기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하죠, 그죠? 재물과 그 다음에 인성, 그러니까 합을 하는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지 자격증이라든지 혹은 지 공부라든지 이것을 재물과 연관시켜서 뭔가 재물을 성취하고 싶은 게 큰 거야. 그런데 그거는 진사천라지망이 갇혀. 뭔가 딱 갖춰진 테두리 속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전공은 눈으로 드러난 빼어난 거 하나, 헛자로 있는 거 하나. 이게 헛자로 묘니까 뭐겠습니까? 정신세계, 심리학. 심리학에서 묘로 교육을 육성하니까 전공은 2개 정도 되지 않겠는가. 눈으로 바라보자. 자, 진월에 변화무쌍한 땅, 산에 나무가 피어 있어서 변화를 주니까 뭡니까? 미술, 디자인, 예술, 예능. 그 다음에 헛자 이게 있으니까 이 교육인자, 교육.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인자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 사람은 인자가 있다. 근데 세운을 보니까 임진년부터 와 되게 시끄러워. 임진년부터 오래 올 수밖에 없네. 임진, 계사, 갑오, 을미. 와, 확 난리써야 도사하던데. 맞죠? 요 시즌에, 자, 작년 같은 경우에 딱 보면, 갑오라, 사오가 합을 하죠? 인호화국 하지? 격각하지? 이거 있지? 와, 작년에도 머리 아팠네. 어? 뭐에?
드러나는 것은 이걸 또 동하게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직업, 직장, 여기에. 그 다음에 올해 을미니까 을이 뭐죠? 이거 묶어버리는 거라. 을은 이 을이 에너지가 이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상승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이라고. 미가 또 오의 여기가 미하고 또 합을 하는 거야. 인미, 진미파, 미유 있죠. 내년에는 반드시 해외로 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병신에. 이런 고통을 겪어왔단 말이야. 우리 인과관계의 고리 속에서 여기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런 걸 겪어와가지고 내년에 병신년이 딱 되니까 사가 떠가지고 이제 보는 거, 재물을 보는 거. 아, 저게 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인신충을 딱 이렇게 버리니까. 그러면서 신유검하고 신자진 하니까 분명히 움직이려는 것은 내년에 움직이려고 하겠죠. 병신에. 그래서 요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깝깝하단 말이야. 작년에 올해 을미가 와가지고 이걸 완전히 묶어버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묶어주는 이것들이 여기서 갇혀본다고. 그 다음에 이제 궁성론적으로 들어가면, 이 궁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리에서 과연 뭐가 찾아가고 있겠는가. 자,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천간에, 자, 천간에 한다. 연주에 뭐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상관이 자리하고 있죠. 상관이가 뭐죠? 할머니. 오케이. 할머니가 뚝하니 잡고 있어. 그 다음에 월주에 뭐가 있어? 정관이 잡고 있어. 정관은 뭐죠? 외할머니.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자,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큰아들이다. 큰아들. 장손이다. 장손이 아니다 그러면 장손이 아니더라도 윗대에서 다 돌아가듯이 하고 장손 역할을 한다. 할머니를 강하게 느끼잖아. 식상이 내가 어린 시절에 14살에 내 직장이 될 수는 없지. 내 특기와 그 다음에 내 에너지를 써먹는 건데 식상이 강하다는 얘기는 할머니가 강하게 있다. 할머니가 어린 시절 나에게 영향을 줬다. 그러면 아버지가 장손, 장남, 막내더라도 장손, 장남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올해 정관이란 말이야. 외할머니 손에서 클 수 있어. 외할머니 느껴야 되잖아. 할머니를 먼저 느끼고 외할머니 느껴. 그리고 할머니, 외할머니가 다 같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윗대에서 맺어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같은 동네라든지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서로 영향을 받았던, 즉, 서로 엄마가 알아가지고 결혼했다든지 이런 인자로서로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남편 자리에 뭐가 와 있습니까? 제가 있죠. 남편 자리에 아버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아버지 같은 사람. 아버지같이 잔소리하고 아버지같이 많이 컨트롤 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느낀단 말이야. 여기서 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하겠죠. 그래서 이 궁성노예요. 궁성노. 그 자리에 내가 태어난 에너지를 부여받은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나는 느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뭘 느껴? 엄마를 느껴. 엄마를 느끼면 뭐야? 나중에 엄마를 부양해야 된다든지 엄마의 지근거리에 살아야 된다든지 엄마와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든지. 인생이 이렇게 두 개인 경우에는 계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갈 수 있고. 오행론적인 측면에서. 자, 이게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건데, 오행론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별 재미없습니까? 집중을 너무 해서. 너무 영혼이 내한테 다 오는 것 같아서. 옮겨 좀 빼내. 그래. 그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이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구에서 생명체는 살아있는 생물들 혹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 운동을 해.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상승하고 펼쳐졌다가 에너지가 하강하고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세상이 정말 뭐 인공위성이 아닌 행성에 맞아가지고 지구의 축이 틀어진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움직이는 것들은 요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 운동성에 맞춰서 돌아갈 때만이 생명체가 올바를 수 있죠. 올바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생명체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볼까요? 자, 진월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상승 운동이 가야 되지, 진월은. 그래야 제대로 생명체가, 식물들이 성장하고 하겠죠. 자, 성장해야 될 시기에 성장을 해줘야 된다. 자, 성장해야 될 시기에 성장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팔자에서. 부터 안 나오네. 개, 금, 유. 그죠? 성장을 해가지고, 꽃을 피워가지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게끔 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양의 운동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게 요거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잘 써먹는다는 거야. 사주에서. 요거는 자기의 무기로서, 왜? 요 계절이기 때문에. 요 계절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 써먹을 것이다. 그런데 요렇게 성장해야 될 요 시기에 요거는 어떻게 있기 때문에 쓰지만은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는. 그러니까 왜? 편인이라는 이성이 있어. 잘나 있어. 그렇지만 봄에 고드름이 있다. 봄에 고드름이 물을 만들어내가지고 한다. 과연 이거와 이 인자를 복합적으로 쓸 수 있을까? 또 이 인자는 이걸 어떻게, 가위는 꽃나무를 어떻게 봄에 만들 수가 없지. 공부하면 하고 할수록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장담 못해요. 그럼 이거 건강적으로 가는 거지. 갑상선, 모세혈관, 순환계, 여기 다 영향을 미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오행론의, 음양 오행론의, 그래서 격이라는 게 그런 게 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절에 맞춰서 그 계절의 논리대로 그것을 잘 써먹느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툭 안에 있는 것이 무언가를 보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계절을 계절대로 써먹었느냐, 이 말이거든. 봄에 태어나면, 그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 잎들을 잘 성장하게끔 했느냐. 여름에는 꽃을 잘 피워가지고 열매를 맺게끔 했느냐. 가을에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거둬들여야 되잖아. 그래 됐느냐. 겨울에는 씨가 열매를 다 틀고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음 생을 준비하느냐. 그게 우리가 50억 년의 지구 역사를 오면서 계속 반복된 거야. 그거를 욕이라는 글자라는 것을 암호화시켜서 해놨는데 이것이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성, 물상, 궁성, 오행론으로 딱 보면 이것이 요거는 하나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성의 인자를 가지고 아무리 했으나 이것을 제대로 써먹어가지고 온전하게 봄의 논리에 맞게끔 온전하게 써먹지를 못해. 그래서 제한적으로 써먹을 수밖에. 그는 어디 가더라도 타고난 하나의 그릇의 세팅 인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 건데 제가 이번에 또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걸 아예 제가 무시를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막 해석에 답도대를 맞춰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이 거리를 요 구간을 그리면서 이제 온탕, 그러니까 뭐 열탕, 온탕, 냉탕 이 탕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주무기로 쓸 수 있느냐. 요 임묘에 왔을 때는 요걸 주무기로 썼겠죠. 여기 에너지를 받으니까 요걸 썼을 테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그 대운을 할 때 이제 공부해보니까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 잘 써먹는 거. 첫 번째는 뭘 잘 써먹느냐.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럼 뭘 못 써먹느냐. 잘 써먹는 거 반면에 뭐를 내가 장애를 받느냐. 그 다음에 뭐 어정쩡하게 써먹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제일 잘 써먹느냐. 내가 뭘 잃어버리느냐. 그럼 극단의 봄에 왔을 때는 겨울을 잃어버리겠지. 겨울에 왔을 때는 뭐야? 봄을 잃어버릴 거죠. 이걸 잃어버리겠지. 그죠? 이거는 이제 성장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의 논리 속에서 이제 보니까 봄이니까 요걸 잘 써먹었겠지, 당연히. 요걸 잘 써먹었고, 여기 역순으로 가니까 얘는 여름에서부터 써먹는 어떤 그런 거, 그렇다고. 요로 가니까 뭡니까? 수라는 이 환경지에 가니까 요 놈이 강해지겠죠, 여러분들이. 강해지면서 요 놈을 잘 써먹는 반면에, 요게 어떻게? 쭈그러들겠지. 그러면
당연히 남편하고 헤어지면서 해외를 뜬다든지. 그러니까 스토리 구성은 그래요. 스토리 구성이 이거 하니까 이게 강해지고 커지니까 이게 커지면 또 이 음량의 이게 교차가 너무 커. 수하고 수화가 너무 교차가 커. 그러니까 이게 변화무쌍한 여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일간 자체가 변화무쌍한 거야.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땅에는 여름이고. 변화무쌍하다니까. 그래서 수화의 교전이 굉장히 특히 봄에 이래 있기 때문에 대운의 환경의 흐름이 요렇게 써먹고 이게 강해지가지고 요게 크게 가는 반면에 요게 작아지고 쭈그러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요것의 역할론적인 측면에서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보면 을미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겠다. 사주상 보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죠. 여러 가지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부딪히고 만나고 깨지고 하나의 사건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만 탁 맞고 가는 게 아니라 맞았으니까 때린다든지 뭐 이런 사건성의 연관성 속에 이런 거야. 내가 한 명을 딱 때리는데 어떤 사람은 맞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때리는데 훅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때리는데 확 튀는 사람이 있고 이죠. 그게 이 활동하는 인자인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 미라는 것이 딱 때려주니까 요놈들이 확 치고 때리고 훅 달리고 이러 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런 인자고 내년쯤이면 아마 해외로 가지 않겠는가. 좀 모든 걸 다 좀 접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견지에서는 그래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